안녕하세요, 취미갑니다. 네, 여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입니다. 네, 장마 기간인 일본 오사카에 가려고 합니다. 출발하는 날 서울의 날씨는 좋네요. 제가 탄 비행기고요. 안에서 잠깐 찍어봤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에 갈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 매년 갱신되는 역대급 무더위가 좀 걱정이 돼서 장마 기간이지만 좀 이르게 가기로 했습니다. 네, 벌써 일본 오사카입니다. 히고바시역 근처에요. 우메다 쪽에 가까워서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있습니다. 일단 도착해서 첫 끼로 먹은 라면집입니다. 체인점 라면집에 흥미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앤틱한 분위기의 자그마한 라면집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충분히 찍지 못해서 좀 아쉬울 정도로 정말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 시오 라면이었고요. 저 육수가 해산물 육수인데 한국에서는 맛본 적이 없는 굉장히 맛있는 육수였습니다. 그래서 제 입맛에는 좀 짠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고 도착한 이곳은 와타나베바시라는 역인데요. 이렇게 오래된 취미 상품을 파는 집을 지나 비를 맞으면서 걸어간 곳은 바로 트라이엄프 오사카 지점입니다. 네, 이번에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촬영하려는 영상은 바이크 브랜드들의 매장에 가서 바이크를 보는 거예요. 일본이 자랑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서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미처 다 들어오지 못하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찍으면 재미있겠다, 저 스스로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첫 번째로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죠, 트라이엄프를 먼저 방문하게 됐습니다. 1층 한켠에 정비실이 보이네요. 바이크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저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저 빌딩이 트라이엄프가 단독으로 쓰고 있고 2층과 3층에 바이크를 저렇게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한적했어요. 방문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일단 촬영을 불편하지 않도록 거의 방해를 안 하면서도 저랑 눈이 마주치면 상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통역기를 사용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 여러 바이크 브랜드들의 매장을 구경하려고 왔다 했더니 다른 브랜드 매장을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다는 그냥 혼다하고 혼다 드림이 취급하는 바이크가 달라서 혼다 드림이 주변에 어디 있는지를 찾아주려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제가 여기에서 바이크나 액세서리를 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탱크패드를 궁금해하니까 탱크패드를 다 모아가지고 보여줄 정도로 그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저는 본 적이 없는 400 모델이네요. 스피드 400인 것 같습니다. 외장의 마감은 더 큰 바이크들, 대형 바이크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그리고 덩치 자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몸이 일정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고, 전에는 작게 만들 수 있으면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게 더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던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다음 영상들에서도 보게 될 바이크들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미들급이나 더 작은 바이크들이 덩치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크램블러 400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같은 크기, 비슷한 크기를 유지하는 게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다는 결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스트릿하고 스크램블러 바이크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타이어가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리고 핸들바의 높이겠죠. 그리고 탱크 색상하고 시트 색상을 완전히 나눠 놓아서 선택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900 스크램블러하고 차이가 크지 않죠. 탱크나 시트의 차이가 전체적인 크기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1200 스크램블러네요. 이렇게 같은 장르라고 할까요? 비슷한 성향의 바이크를 크기별로 이렇게 진열해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바이크들 사진으로 비교 영상을 만들 때 하얀 배경에 비교할 만한 바이크들을 모아 놓는데, 이거는 실제 모델들을 비교할 만한 모델들을 모아 놓은 것 같아서 제 취향에 맞는 진열이라고 할까요?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스크램블러의 라인업이 이렇게 있고 배기량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쪽은 타이거 660이네요. 이쪽은 뭐 타이거의 모델들을 또 배기량별로 저렇게 세워놓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660에 포커스를 맞춰서 촬영을 했지만 저 뒤편에 보이시죠? 곧 보시게 될 건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 타이거 모델 라인업은 아무래도 일반 알차들이나 네이키드보다 덩치가 큰데 660도 덩치가 크다고 했지만 옆에 더 큰 배기량들을 보면 차이가 확 났습니다. 이거는 스크램블러 라인과는 다르게 덩치에서도 차이를 만든 모습이에요. (660과) 옆에 있는 (900) 스윙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죠. 네, 3기통의 어드벤처 라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도 일본이 더 저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장 상황이라든가 일본의 강력한 자국 브랜드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경쟁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도 있고, 브라운에서 펄 브라운에서 블랙으로 가는 그 그라데이션이 멋있는 탱크 색깔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찍어온 영상을 편집 없이 다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현장에 저와 같이 있는 것처럼 같이 시선을 움직이는 느낌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달이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가격표를 저렇게 하고 그 앞에 바이크를 진열하는 거는 한국의 매장들과도 같은, 아마 트라이언프가 전 세계적으로 저런 세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일된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매장은 바이크 사이의 간격이 좀 좁습니다. 아주 좁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트라이언프 강동이나 제가 을지로에서 진열이 시원시원해서 보기도 좋고 촬영하기도 좋았다고 했던 할리 매장들에 비해서 바이크 간의 간격이 조금 더 타이트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진열할 모델들이 들어와 있는 걸 수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매장이 아주 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매장들보다 취급하는 모델, 진열하고 있는 모델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고 많은 대형차 모델들이 있는 매장들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매장이 아주 작고 스쿠터 위주나 우리가 동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브랜드를 망라하고 작은 사이즈의 매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매장들은 촬영의 기준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라이언프 매장이 바이크 진열의 간격이 좀 좁다고 말씀드렸지만 촬영을 하는 기준에서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간격이 굉장히 넓은 촬영하기 좋은 그런 매장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더 자주 만나는 훨씬 타이트하고 좁은 매장은 아예 촬영이 불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간격이고 구경을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촬영을 하는 데만 살짝 타이트함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3층이고요. 네, 제가 타는 3기통 스트릿 트리플, 스피드 트리플 라인이 있습니다. 스피드 트리플이네요. 이건 RR 모델, 저 하얀색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따로 디자인을 보여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이전 스즈키의 컨셉 모델인 리커전이 생각나는 그런 라인이어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이 있네요. 역시 저 프레임의 디자인이, 저 프레임의 존재감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디자인의 바이크네요. 이건 RS 모델인 스트리트 트리플입니다. 그리고 트라이던트가 보이네요. 강동에서는 보지 못했던,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보시면 옆에 400 모델하고 660 모델하고 덩치 차이가 오히려 역전이 되는 모습이에요. 탱크의 폭은 660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더 있어 보이지만 전장이라든가 전고라든가 그런 거는 400이 전혀 작지 않습니다. 드디어 R 모델이 나왔네요. 저 앞에 헤드라이트는 스피드 트리플하고 거의 같아 보이는데 저 위쪽에 도장이 된 작은 가림막이라고 할까요? 커버가 스피드 트리플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스트릿 트리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꽤나 인상을 좌우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 컨트롤 부분의 뭉치들이 R 모델하고는 금 나누기를 한 것 같아요. R 모델은 트라이던트 660과 같은 클러치 쪽하고 브레이크 쪽의 뭉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동돼서 계기판도 달라지는 것 같고요. 이 두 개의 금 나누기는 자세히 보시면 그쪽 컨트롤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계기판 서스펜션하고 브레이크의 금 나누기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고요. 새로 나온 데이토나 660입니다. 저도 실물은 처음 보는데요. 저는 하얀색에 먼저 눈이 갔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모델을 보고 촬영을 하면서 여기 일본까지 와서 트라이언프 매장을 찾은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랑 같이 궁금증이 있었던 분들은 그래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회색의 판넬이 실제 프레임을 가리고 있는 거였어요. 트라이던트하고 똑같은 파이프 스타일의 프레임이 저 안쪽에 있고 커버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념 컬러인 트라이던트가 있었어요. 트라이던트는 경쟁 차종들인 MT-07이나 SB-60 같은 모델들 중에서도 디자인이 굉장히 컴팩트하고 잘 나온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3기통이기 때문에 2기통 바이크들보다는 출력에서도 조금 앞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는 클래식 모델인 스피드 마스터가 있네요. 바버 모델입니다. 탱크를 저렇게 분할해서 하얀색과 검은색
밝은 회색과 검은색인 것 같네요. 로켓 3 모델이 있습니다. 클래식 바이크들이 저렇게 쭉 모여 있어서 비교해서 보기가 역시 좋았습니다. 지금 이 매장에서 진열을 관리하고 담당하시는 분의 생각이 굉장히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비교해서 볼만한 모델들을 같이 붙여서 진열을 한 모습이 구경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쪽까지도 모델이 꽉 차 있어요. 로켓 3들이 주르륵 보이고요. 이렇게 로켓 3의 베리에이션이 많은 줄은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이건 이전 세대의 스트리트 리플입니다. 중고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모델, 저 연식까지가 저 탱크가 진짜 금속 탱크입니다. 저 이후 모델인 제가 타고 있는 모델부터는 그냥 탱크가 안쪽에 있고 커버가 저 디자인을 흉내내고 있죠. 그리고 저 사이드 패널이 라디에이터 가드를 덮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볼륨이 좀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연식의 모델은 사이드 패널이 위로 올라가서 더 타이트하게 붙고 라디에이터 가드 커버, 사이드 커버하고는 분리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구석에 있는 모델들 스럭스턴이네요. 이쪽은 연식이 좀 지난 중고 바이크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라이언프 오사카 매장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